짠 이라면 들릴란가? 예. 오늘 오랜만에 올해 올해 첫 거라서 영상 우리 실시간이라서 예, 아침에 와서 준비한다고 한참 걸렸는데 뭐 이거저거 만져야 되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이제 들릴 겁니다. 잘 들릴 겁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들어오시네. 저는 특별하게 그 유튜브도 8월 한 달 쉬었죠. 거의 쉬었고 그 수업은 계속 했지만 수업은 뭐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 실시간은 거의 안 했습니다. 유튜브도 안 하고 뭐 실시간은 한참 안 했고 유튜브도 좀 오랫동안 한 달 반가 그 올리라는 압박과 함께 예, 그래서 좀 올릴까 하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게으름이 생겨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래 또 좀 쉬고 해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래 그 영상 봐주시고 하니까 또 그거 믿는 마음에 또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보자. 아이고 우리 익숙한 아이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무지개숙님 또 많이 들어본 아이디이고 우리 김정수님, 예, 수정님, 서수정님, 예, 물밑 레레님, 지니티님, 예, 송윤님도 오셨고 제제님, 예, 반갑습니다. 준님, 아이고 구름이야 세상이 이렇게 딱 보니 오랜만에 그죠? 예, 오랜만에 아이디를 보는 것 다들. 현혜님, 예, 반갑습니다. 언제나 봄님, 반갑습니다. 예, 박종문님도 반갑습니다. 박종문님도 자주 뵙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영상 올릴 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죠. 아이고, 레이첼 신쌤도 오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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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이제 부지런히 조금씩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퐁당당님,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소리 소문도 없이. 아니, 그 소리 소문도 안 돼. 그 일주일 전에 제가 일주일 안 됐나? 한 사나흘 전에 이 실시간 한다고 올리면, 예, 미리 공지한 거 아닙니까? 예, EBS님. EBS에 근무하시는, 예. 석쌤이구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네님, 꽃돼지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옹기종기 모여서 또 사주 이야기 좀 해보고, 오늘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주제는 없고, 이제 닥치는 대로, 즉석에서 공부를 해보는 방식으로, 한동안 제가 실시간 할 때는 신수도 좀 하고, 뭐, 좀 기본적인 거, 그죠?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정기적으로 했죠. 정기적으로 했는데, 2023년에는 이게 좀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나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전이 조금 여유가 있고, 금요일 또 좀 여유가 있긴 한데, 평소에 수업이 많으니까, 수업을 계속 하니까,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기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녁에 했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저녁에 수업이 많이 잡혀 있고 해가지고, 저녁 수업이 있고, 또 계속 저녁 수업을 하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전 시간, 될 수 있으면 오후나 오전 시간,
오전 시간이 좋긴 해요. 좀 시간이 있으면. 오전 시간에 수업 없을 때는 없는데 금요일 토요일만 제가 수업이 없어서 그때 주로 상담하고 뭐 제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바쁜데 수요일 아다다다다다 토요일 오전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안 되면 뭐 짬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예, 저는 좀 스타일이 뭐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다면 꼭 그 좀 이렇게 붙잡고 해야 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좀 약간 고지식 해가지고 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토요일 정해놓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 하고 공지를 그 항상 일주일 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제가 이 실시간을 다시 보기에 올려드릴까 안 할까도 지금 아직 결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분 못 듣는 분들은 좀 같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긴 한데 그것도 좀 고민이고 그냥 여러 가지가 아직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재니님 반갑습니다. 아유 예 기억하죠. 예 기억합니다. 예, 그래, 오프라인 요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오프라인, 그, 제가 모임을 하게 됐는데, 블로그에, 그죠? 제 블로그에 가면, 그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되는데, 우리 뭐, 기존에 하시던,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제가 미리 공지를 하고 해가지고, 좀 들어오시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까요? 거기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제가 30분 정도 해서 그 장소를 그렇게 빌리려고 하고, 장소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해지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는데 지금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열대 분 남았나 모르겠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금방 이렇게 인원이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 서울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 모임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했습니다. 인천에서 하고, 인천에서 우리 줌 수업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도 이제 오랫동안 저하고 그냥 줌으로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물 영접처럼, 예, 그런 조금 필요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 제가 또 자고, 인천에서 자고, 그렇게 해서, 멀어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오게 시간이, 저녁 먹고 하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예, 하루 자고, 그렇게 해가 내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되면, 서울은, 제가, 2시부터 강의를 하고, 하고 바로 완전 내려오기가 좀 수월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분들은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니까 4시까지니까 강의 시간은 이제 앞뒤로 해가지고 조금씩 시간이 비시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 같이 기본적인 사행도 하고 강의 내용은 특강 내용은 사행도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죠. 기본 원칙인데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공부하신 분들은 저하고 공부 오래 하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하겠죠. 하겠지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두 번째 2부에서는 할 게 이제 십이운성에 대한 개요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이운성의 음량간을 돌려서 쓰는 방법하고 보는 방법,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조금 그 명리 공부하는데 조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 되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운성을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잘 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시면 좋죠. 예, 그리고 좀 곡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12운성에 대한 곡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게 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명리계에서 12운성에 대한 부분에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보고, 한번 같이 이제 그 명리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하게. 사행도는 이제 제 이론이니까 제 이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고, 그거는 뭐 기초자들도 쉽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올라간 길에 오후 저녁 수업, 저녁 특강까지 다 1, 2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하고 내려오면 좋긴 하겠지만, 예,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고, 이거 에어컨 소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끄고 하자.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한 건 아니죠. 일단 생각만 그렇게 하고, 이제 기차표만 끊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은 이미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강의할 것만 제가 정리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14일이니까 아마 추석 세고 조금 선선하게 이제 바람 불면 모임하기도 좋고 하니까, 예, 많이 좀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도승희 쌤 또 오시고, 예, 퐁당당님 신청하셨네요. 예, 김성윤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명리, 우리, 새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좀 그런 분들 이야기도 조금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그죠? 1시간 정도 떠들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초자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지금 제가 우리 그 멤버십을 열었다가 지금 닫아놨는데,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파트 부분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몇 번을 생각하다가 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이제 영상만 계속 이렇게 올리는 식인데, 유튜브에서 그 기초 멤버십으로 공부하면서 저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실시간처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렇고 이제 자료도 물론 이제 녹화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멤버십 유지를 하면서 쭉 같이 공부를 처음부터 파트를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 물론 이제 저도 여기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진도가 있죠, 그죠? 그거하고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줌 수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줌 수업하고는 살짝 다른데, 바로 실시간으로 그 멤버십들 이렇게 해갖고 공부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으로 그 멤버십을 만들어 놓고는 지금 잠시 끊었습니다. 끊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딱 여는 순간 제가 이제 거기에 매여야 되기 때문에 고생의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황은 제가 진행 근황은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실시간을 안 했으니까 작년하고 안 했으니까 근황은 어쨌든 수업은 훨씬 그 후로 좀 수업을 많이 이제 좀 더 하게 되었고, 또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도 오시고 좀 그렇게 해서
공부가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됐죠. 예, 여러분들이 뭐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래도 예, 수업도 많아지고 좀 더 예, 좀 열심히 살은 것 같아요. 예, 되돌아보면. 아이고, 예, 빅터리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얼륜우님이 따로 아이디가 얼륜우님 예, 그래 필리핀 예, 앞에 이모티콘이 까매서 잘 못 알아봤구나. 예, 아이들 반갑습니다. 그렇게 지냈고 지금 이제 우리 실시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초급자분들 있으면 초급자들 분들 이야기 좀 해주고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주풀이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같이 해보고 명식 같은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명식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좀 풀이를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행도 부분은 실시간에서 사행도 부분을 이야기를 따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좀 묻어나게 이렇게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행도 부분을 따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느냐 이제 요거를 저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혀 안 하고 그냥 카메라만 켜고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야기 중이라서 혹시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볼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질문 주시면 거기 맞춰서 오늘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하나만 나오면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요즘 제가 저번에 수원하고 인천하고 자꾸 헷갈리네. 인천에 가가지고 모임하고서는 우리 생인들하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데려다주는 우리 홍주 선생님 하고 같이 그 교보문고에 갔거든요. 교보문고 맞죠? 아마 그 광화문 큰 서점 엄청 오랜만에 갔는데 명리서적 코너에 제가 또 가면 항상 그쪽으로 가니까 명리서적 코너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요즘은 어떤 책이 나오나 이렇게. 부산에도 이제 교보문고도 있고 뭐 여러 큰 서점들이 많죠. 부산에는 이제 서면에 있는 서점이 제일 역학 서점이 좀 많긴 거기도 많이 줄어가지고 역학 서점이 많이 코너들이 줄거든요. 그 책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랜만에 갔더니만 그래도 뭐 많이 본 책들도 있고 또 뭐 신작들도 좀 있고 그래서 초급자들이 보면 좋은 책들이 있나 하고 좀 이렇게 훑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뭐 좀 사고 싶은 책이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요즘은 책을 사면 별로 그렇게 책을 진득하니 잘 안 봅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 나온 명기서적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유튜버도 거의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명리하는 분들의 유튜브를 거의 잘 안 보죠. 잘 안 보고 좀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크게 관심이 안 생겨가지고 별로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막 이렇게 오히려 막 여러 가지들이 섞여가지고 뭐 말도 아닌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난잡함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제공부만 하고 그냥 간간히 고서들은 늘 보는 고서들만 좀 보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초급하시는 분들은 이야기 좀 달라지죠. 초급하는 분들은 뭐
일단 고서 같은 거 볼 필요 없죠. 고수 같은 거는 초급자들은 고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정리 잘 해낸 책을 그냥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에서 뭐 요즘 나온 책들 보니까는 열심히 다들 책 참 많이 펴냈던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대하게 다룬 책들,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유튜브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해놓은 것들, 그런 유튜브들 보면서 정리하고, 어, 책의 내용들은 거의 다 공부해야 되는 분야, 파트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크게 차이가 없죠. 그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초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큰 파트를 나눠 보면, 제가 이때까지 뭐, 제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주로 이제 크게 이렇게 수업을 나누게 되면, 우선은, 어, 뭐, 음양오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죠. 그죠? 오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인데, 그게 초심자들한테는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힘든 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어렵기도 어렵고, 그, 이야기가 어렵기도 어렵고, 너무 쉽기도 하죠. 그죠? 내용 자체는 엄청 쉽지. 음과 양, 오행이라면, 음과 양, 오행이라면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충 몇 시간만 이야기 들으면,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음과 양 이라면 남과 여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면 나무, 불, 흙, 쇠, 물, 뭐 이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설명이야, 막 도끼로 나무를 치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다 금방 알아듣거든요. 근데 음양오행에 대한 그게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급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걸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공부가 질려버리죠. 질리버리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알아듣기 하게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접근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상호관계라는 거는, 목이 화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다음에 뭐, 목이 토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그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기본적인 이해,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육친을 도출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육친을 도출하는 거는 어쨌든 오행관계에서 생극에서 나왔으니까, 오행생극으로 인해서 도출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육친이 이제 식간하고 12지를, 오행에서부터 식간 12지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오행에서부터 식간 12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식간 12지들이 생극을 하니까, 왜냐 오행은 생극으로 인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오행은 좀 더 생극으로 움직이거든. 합은 빼고, 왜냐하면 생극 안에 합이 있기 때문에, 합은 진짜 빼고, 오행은 관계에서는 생과 극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해가지고 5가지들이 서로 행하니까. 그래서 오행의 생극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계성이 이제 육친을 도출시키는 방법을 배우죠. 그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육친을 하면 안에, 이렇게 사주 안의 그 안에서 빨리 파악하느냐가 제일 이제 사주 공부에서는 난제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흥미도 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죠? 육친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육친에 대한 내 눈에 들어오는 육친, 한꺼번에 딱 이렇게 딱 보이는 육친, 이제 그게 좀 한계에 많이 부딪히죠. 어려운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거의 막 헷갈리기도 굉장히 헷갈리고.
근데 그게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빤하니까 사실은 자꾸 사주를 많이 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 하면 어쨌든 조금 바짝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사주를 많이 안 적어보고 자꾸 그 핸드폰 보면서 만세력 보면서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자꾸 이러면 시간이 더 길어지죠. 깨우치는 시간이.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적어보라. 저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많이 적어봐야 되거든요. 사주를 많이 적어봐야 됩니다. 많이 적어보고 하면 좀 이제 초급자들이 이제 단계가 이제 오행을 하고 육친을 갖다가 바로 그 분석, 그 파악되는 육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육친까지 하고 나면 재미가 살살 붙죠. 내 사주에 뭐가 있니? 네 사주에 뭐가 있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거 재미 붙여놓으면 이제 명리학에서 벗어나기가 살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발을 한번 딱 그 명리 세계에 통당해놓고 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단계가 육친을 알고 나서부터 예,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엄청 예, 족쇄와 같은 이 명리학의 맛을 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상호관계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지금 덩어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상호관계가 남아 있죠. 육친이라는 것도 상호관계가 되는데 그 오행적 관계의 상호관계와 그 다음에 식간십이지가 나눠지면서 생기는 상호관계가 발생하죠, 그죠? 예, 그 안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생극이죠. 예, 항상 기본은 생극이라 생하는 거냐 그걸 하는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생극 작용이 결국은 천간의 그런 작용에서 합이라든지 이 작용을 같이 만들어내죠. 각기합을 경합, 뭐 무게합, 병신합 이런 식의 천간합도 결국 생극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지지도 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지의 합도 마찬가지 생극의 그 작용에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 관계성에서는 그 안에 오행들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식의 관계를 짓느냐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제 지지가 복잡하니까 지지는 합과 생충파에만 보면 되죠, 그죠? 일단 큰 덩어리는 그렇게만 보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의 작용이 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제일 이제 기본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분석해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뜻을 그러니까 관계성에서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관계성에서 그 생기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제 그 기타의 작용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반드시 앉아 그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작용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살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12운성하고 12신살 부분은 조금 예외적인 거긴 해요. 왜냐하면 천간하고 지지관계의 관계성을 주로 다루는 거거든요. 지지와 천간의 이 지지와 천간 간의 관계, 뭐 이런 식의 그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오로지 생극의 관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이 어떤 역량, 작용력 이런 것들에 다 그런 것을 기반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태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기초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공부하는 것이고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큰 덩어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그 주관적인 어떤 그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배울 필요 없다.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배울 때 그래서 이 선생님 선택을 사실 좀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전략과 또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는 시간 상관없어 이러면 그냥 독학하면 됩니다.
나는 시간 상관없어. 나는 내 좋은 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독학이 최고입니다. 예, 독학이 최고고 책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 많으니까 독학하면서 계속 헤딩 혼자서 계속 헤딩 혼자서 계속 이쪽 구석 저쪽 구석 가가지고 계속 머리 받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문득 깨우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뭐 이런 걸 무한 반복하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걸 깨우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 편인의 작용이 있는 분들은 편인이 딱 멋지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편인 작용을 잘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식재가 잘 발달되고 제가 잘 발달된 분들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 돈 들여가지고 좋은 선생님한테 만나가지고 예, 핵심만 딱 이렇게 예, 받아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죠? 비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난 못 믿겠다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절대 남 말 안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다 자기 팔자대로 공부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이제 책이라고 해야 되나? 책도 되게 요즘은 유튜버가 많아서 그냥 유튜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책 읽기가 사람들이 잘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를 하니까 책 읽기가 잘 안 되는데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자기 공부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우리가 기초는 어쨌든 간에 과정을 전부 다 그냥 내 몸에 애우는 겁니다. 숙달시키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나면 그거 가지고 통배를 해야 되거든요.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말을 붙이는 과정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기초 과정에 그런 애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가르쳐지거든요. 아주 쉽게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요거 애워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요거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애우고 저런 식으로 애우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말 붙이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말 붙이는 걸 잘하는 사람은 공부 조금만 하고 바로 말 붙이는 거 해가지고 막 엄청 똑똑한 사람인 짱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막 몇 년 동안 공부해도 말을 못 돼가지고 늘 아는 거는 많은데 멍청한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죠? 어느 쪽 우리 공부 오늘 오신 분들은 어느 쪽인지 스스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을류누님이 예, 오행에서 벗어나질 못해. 혼자 공부하면 좀 재미없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있는 게 좋은데, 그죠? 우리 나이가 들어가 공부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이 공부하면. 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없고, 이 공부하면 또 친구도 별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친구들과 멀어지는 공부가 우리 명약이죠. 예.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그 취미 활동 중에 저는 뽑아라 하면 1번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명리학이. 늘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늘 책 붙들고 이상한 글자 적어놓고 혼자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지. 어디 가서 예,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뭐 일상사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죠. 이래 뭐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명리 공부하면 그런 기회가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축소되는 취미 활동 중 1번이 명리학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고, 그죠? 예, 이제 안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공부 배우는데 같이 이렇게 그룹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좋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하는 게 좋고,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아이고, 순이님.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 예. 이제 이거를 사주 공부하면 거의 그냥 일상에서 매일같이 예, 하루에 사주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늘 풀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끊겨버리면 공부가 쉽게 이렇게 축 처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거 금방 까먹기는 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몇 년 동안 갈고 다듬어서 애우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사주 공부가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쉬면 그 순간 몇 년 배운 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뭐 이렇게 궁금한 거나 주제가 따로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주제를 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만 합시다. 뭘 하나 이러면 아까 오행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우리 무지개수님이 떠들고 노는 거는 이제 재미없어요. 떠들고 노는 건 나이 조금 들어가면 재미없습니다. 예, 제재님은 명리는 내 친구. 송유님은 그렇죠. 이 공부하면 답답할 때 연락 오거든요. 근데 그 답답할 때 일단 연락 오는데 연락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후로는 엄청 피곤합니다. 예, 시간만 남으면 물어보거든요. 예, 시간만 남으로 계속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 봐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40분 정도 지금 오셨네요. 그럼 오늘은 뭐 복잡할 거 없고 제가 그 실시간 오프라인 그 앞에 소개한 거고 다시 조금 한번 더 말씀드리고 한번 10월 14일 날 어쨌든 서울에서 모임합니다. 모임하고 주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보기 하시면 보시면 되긴 하지만 이제 사행도의 개요, 그죠? 전반적인 이루어진 룰이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아주 간단함에 속아서 이제 하면 엄청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행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생각의 문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초급자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때가 안 묻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면 때가 안 묻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신 분들이 사행도를 딱 처음부터 제 수업할 때부터 조금 기초부터 제가 이걸로 싹 맛을 들이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덜 헷갈려 해요. 아주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공부가 수월해지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중급 이상이 돼서 사주풀이도 약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그렇겠죠. 그래서 사행도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12운성의 음양간 관계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가지 싶습니다. 자료는 뭐 책자를 만들 수 있을란가 정도 될란가 모르지만은 사행도 그림 요런 도식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조금 챙겨볼게요. 챙겨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또 사주풀이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일단 30분 정도를만 모시기로 했으니까 좀 제한이 인원이 좀 적죠. 모이는 인원이 제가 너무 많으면 다 안 모일까 싶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30분만 했는데 일단 지금 보니까 이제 금방 자리가 이제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참가비 3만 원은 있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참가비 3만 원 있으니까 도저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고 오늘은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해보고 모기 화를 보는 거 하나 해볼까요? 앞에 우리 그 이야기 잠시 했으니까. 예. 모기 화를 보는 경우, 그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리고 그런 작용력에 대한 걸 오행의 작용력을 늘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멍 때릴 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멍하게 있을 때 오행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 모기 화를 본다는 것은 어떤 작용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기 화를 보는 경우는 대부분의 그 작용은 그 수의 움직임을 동반하죠. 수의 움직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 화를 보는 순간 수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에서는 우리가 목생화라는 이 동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주 안에서 목인데 화가 많다거나, 그러나 뭐 목인데 화가 하나 있다든지, 뭐 이런 작용들에 다 해당할 텐데, 목이 화를 본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이 수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수가 내한테로 오느냐, 이거 목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의 작용력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화를 보는 경우는 수가 내한테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갖다 작용을 시키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수가 나한테로 오게 하는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 이렇게 하면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해요. 이 갑진년이라는 그 기운이 왔을 때 갑목이 하나 하는 거는 진중에 있는 수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가져오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진월이라는 계절에서 갑이 어떻게 움직여야만 되나 하는 그 일종의 강제성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월이라는 강제성이죠, 그죠? 계절은 일종의 그 환경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 여건 환경을 갑목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일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일간도 마찬가지 사주 안에, 그죠? 해당하는 사주 안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운의 방식이죠. 그죠? 운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식간들을 쫙 정리해가 수업을 다 했었는데, 그 녹화가 마침 평소 때는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갑진 운세풀이 할 때 올리려고 녹화를 떴다가 녹화가 완전 망하는 바람에 다른 수업에서 했던 거를 지금 가부하고 얼마 올렸는데, 솔직히 그 잘라서 올렸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좀 보이시죠? 예. 제 얼굴이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요 화면으로 가지고만 해봅시다. 칠판에 적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이 진토라는 것에 작용해서 우리가 세운에서는 이 이제 갑이 온택으로 보는 거죠. 이 진월이라는 요 계절에서 갑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작용, 기본적인 작용은 목이 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동작이 있죠. 그죠? 요렇게 하려고 하는 계절적 작용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월이니까. 그죠? 이 진월의 안에서 갑이라는 게 나타났으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습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목생화라 하는 이 작용에서는 반드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수에 대한 것들이 얼만큼 이쪽으로 오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수가 목으로서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동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갑진년의 운세의 기본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목생화를 하는 과정은 결국은 목생화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관계는 결국은 이 사이에서 이 수라는 이 개념이 관계가 딸려오면서 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도의 그 기본 개념도 이 수라는 것이 화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복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발생하는 모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수가 화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목이랑 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화로 간다는 것은 이거를 끌고 오고 대동하고 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목이라는 일간이 즉 뭐 갑목이나 을목이나 다 마찬가지로 봐도 됩니다. 이 갑이나 을목이 식상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즉 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것에 전반적인 책임이 따르느냐, 뭐 수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목생화라는 이 과정에서는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수에 대한, 즉 지식이라는 거죠. 그죠? 수라는 이 특성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능력 등이 보태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목들이 이렇게 화를 발산할 때 작용해서 목화통명하는 거죠. 그죠? 목화통명하는 건데, 이렇게 기운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화의 작용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이제 이런 전반이 이제 그 목생화라는 하나의 과정 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가 많은 사람들이, 목일간으로 태어나가 수가 많은 사람들이 화를 쓰는 경우는 수의 이동에 대한 것들 때문에 화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목이다, 그죠? 겨울에 목이다는 수가 일단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목생화를 하면서 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동작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다 그런 이유죠, 그죠? 그래서 수가 있냐 없냐가 결국 목생화라는 것의 가치를 이루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저절로. 그게 이제 목생화의 작용으로 보면 되죠. 화를 볼 때가 결국은 그게, 화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식상 활동인 뭐 갑이다 이러면 병정의 작용에 식상 활동이 되고, 을이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 과정을 함유로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형성시킬 수 있느냐 하면 금을 형성시킬 수 있거든요. 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숨은 뜻은, 목생화의 그 숨은 뜻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금을 이루느냐에 가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를 만드는 과정도 되긴 하지만은, 토를 만드니까 재를 만드는 과정도 되지만, 크게 본다면 목생화 해가지고 금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 목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일관들이 화를 잘 쓰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관의 문제가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상만 발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목들은. 목은 화를 보면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이 되거든요. 희생되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를 결국 금으로 돌려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오행들이 식상 쓰는 거하고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일간들이 수를 써서 가려고 하면, 수를 써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금일간들이 수를 써서 희생한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목들은 좀 다르죠. 그죠? 재물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금이라는, 관이라는 것의 작용을 보태는 것이 나름 의미 깊게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목이 화를 통해 가지고 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의 현상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토가 끼어져 있으니까 목들이 이 토에 대한 지배를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그것도 다 금으로 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수는 화에 대한 거, 화는 수에 대한 것이고, 목은 금에 대한 거, 금은 목에 대한 걸로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양분을 하게 되면 아주 그 논리가 단순하게 딱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목들이 결국은 금으로 가려는 동작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이거 목들은 무조건 금으로 가려고, 금들은 다 목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들이 금을 만들고 금들이 목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토거든. 이 토라는 작용을 개입시키죠. 그죠? 개입시키는데 그 개입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목들이 금을 이룰 수 있나 없나는 거의 다 이 토죠. 그죠? 토에 대한 이 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들이 토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자기 목적하는 바대로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목들이 토를 집착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토가 흔들리면 금이 안 돼요. 그죠?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거를 오행적 관계에서는 목극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를 극을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지만은 이제 그 흘러가는 방향의 방식은 목들이 금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토의 작용력을 보기 때문에 토가 안정이 되고 토의 모양이 이그러지지 않아야만 금이 잘 되는 사람이 돼요. 목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밑에 토들이 막 형충이 되고 심하게 흔들려 있다. 아래에 있는 토들이. 막 그런 경우는 금이 잘 안 된다고요. 금이 쉽게 안 되죠. 그죠? 물론 계절도 봐야 되기는 하죠. 그 과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토생금으로 가는 이 과정이. 그래서 목적하는가 간목이 금을 이루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 결혼하고 자식 잘 못 얻거나 자식 얻기 힘들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여자가 자주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죠? 뭐 여자의 식상이랑 금이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로도 연결되고. 그리고 목생화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을이 병화 보는 거하고 을이 정화 보는 거하고 갑이 병화 보는 거하고 을이 이거 정화 보는 것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적 작용이 좀 쉽기도 하지만은 엄청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그 좀 가지는 변수들, 그죠? 복잡한 어떤 관계성에 대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의 고리가 이제 자꾸 물고 하다 보다 나중에 원점으로 오거든요. 물고 이러면 원점으로 옵니다. 이제 그 때문에 좀 복잡하게 자꾸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의 생각이 잘 이렇게 키워나가면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좀 잘 이렇게 공부가 되지 싶습니다. 요 부산에는 비가 갑자기 엄청 오네요. 아침에도 좀 흐리더만 서울이나 위쪽은 어떻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오늘 45분이나 들어오셨네 지금. 예, 저는 갑자기 실시간에 이제 한택이 되니까 오늘 뭐 몇 분 안 오시고 조촐하게 예,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이래가지고 뭐 커피 이야기를 하든지 차 이야기 하든지 이러면서 그냥 모임 하는 거 서울 모임 하는 거 뭐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할라 했더니만 우리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여튼 대략 제가 23년 첫 인사하는 하여튼 그 시간을 하여튼 좀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또 이제 한 5분 남짓 남았는데 아이고 예 박영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뽕당당님. 주변 사람들 답답하다고 자꾸 물어보면 절대 그 이야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 잘 될 거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주변 사람들 뭐 물어보잖아요. 이 공부한다? 다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니 얼마나 잘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언을 바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면, 니 공부했다는데 얼마나 잘 보나? 이런 마음으로 물어봐요. 끝으로야 그래 안 하지. 그래 안 하는데, 예, 물어봅니다. 그래 물어보면 절대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는 악담하지 말 것. 이게 안 좋다 이야기하지 말 것. 사주가 왜 이래 안 좋으냐. 뭐 특히 자식들 물으면 절대 자식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해줄 것.
절대 나쁜 이야기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좋은 이야기만 해줄 거. 왼수됩니다, 나중에. 진짜 왼수되는 경우 많아요. 솔직하게 내가 글자 공부했으니까 사주에 보이는 대로, 얘는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요. 하는데, 나중에 왼수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변 사람은, 그러고, 진짜 봐달라 하면 돈을 받고 꼭 봐주시고, 대가를 받고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왜 안 되는데 막 또 이래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되려고 또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요런 끝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의 관계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인간관계가. 예, 하여튼 그렇고 다음 주에는 23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되죠. 요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23일이니까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뭐 안 되면 금요일 뭐 이렇게 해도 제가 시간을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토요일만 이렇게 딱 하는 거다. 금요일 하든지 기분 나면 금요일 저녁에 하든지 그죠? 불금에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하든지 유튜브로 실시간 소주 한잔 하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하든지 주말에 다들 이제 편하게 쉬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오전에 하면 그래도 다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면 일요일 같은 날 또 해도 되고 하니까 일요일 날 뭐 오전 오후나 편한 시간에 잠시 1시간 정도니까 그죠? 편하게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블로그에 참가하시는 분은 블로그 가서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예, 댓글을 비밀 댓글로 딱 내 누군데 내 전화번호 여기 있다 이렇게 참가할 거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그 전화번호 해서 일일이 다 문자로 시간하고 약속 장소가 아니고 강의실 장소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블로그 가셔야 됩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블로그가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오늘 만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공부를 조금 더 위주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공부를 조금, 요런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주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는 방법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23년 실시간 모임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예, 그렇게 해놔 놓고 제가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을 때 실시간 예약을 걸어 놓을 때 거기도 링크도 해 놓고 또 그렇게 하니까 블로그에다가 이런 거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명식도 괜찮아요. 명식도 있는데 명식만 덜렁하지 마시고 명식에 대한 것에 어떤 기본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공부하신 분이 그 앞전에 유튜브는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고. 하여튼,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비도 많이 오는 건 보니까 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고, 예,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